안녕하세요. 황혜연입니다. 오늘은 태풍 조선 2탄, 태풍의 종류, 그리고 가항반원, 위험반원, 태풍 피양 조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브 태풍은 발생한 해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서부태평양 남동 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을 태풍 또는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서인도제도 멕시코만 북미 방면에서 발생한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벵갈만 아라비아해 북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하는 태풍을 윌리윌리라고 합니다. 그림은 태풍 다나스의 이동 경로와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여 생기는 것으로 저기압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으로 태풍을 양분하여 보면 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우측 반원에서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여 바람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좌측 반원에서는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좌측 반원을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항 반원이 상대적으로 위험 반원에 비하여 풍속과 풍력이 약하지만 태풍의 크기에 따라서 가항 반원에서도 항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태풍의 중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바이스-벨러 법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해상에서 바람이 만약에 칠판 쪽에서 이렇게 불어온다면 바람을 등지고 서세요. 등지고 서서 양팔을 벌렸을 때 북반구에서는 왼손 전방 20에서 30도 전방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게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오른손 전방 20-30도 방향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의 중심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바이스-벨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중심을 추정하는 바이스-벨러 법칙, 그리고 위험-반원, 가항-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태풍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 태풍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또는 가항반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항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풍 피양 조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RR 법칙이 있습니다. RRR 법칙이란 바람이 우전하면 우측 반원인 위험 반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연 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며 항주하면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RRR 법칙이라고 합니다. LLS 법칙이란 풍향이 좌전하면 태풍의 자현 반응에 좌측 반응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현 선미에서 바람을 받으며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항해하는 법칙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죠?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할 때 사망사가 당직을 설 때에는 북풍이 불었는데요. 그리고 이항사가 당직 교대하고 2시간 후에 바람을 재보니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사가 당직을 마칠 때에는 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변하였습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이 점점 오른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접근하며 바람 방향이 우전하게 되면은 이 선박은 지금 태풍 진로의 우측 반원인 위현 반원에 위치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우현 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며 항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R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바람의 우전, 우측 방향으로 변화하면 태풍의 위현 반원, 우측 반원에 있으므로 우현 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며 항주한다. 이것이 RRR 법칙입니다. 반대로 사마사 당직 시간에 북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럼 바람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좌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람 방향이 왼쪽으로 변하게 된다면은 태풍의 가항 반원인 좌측 방향의 반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현 선미에서 바람을 받으며 항주하는 LLS 법칙을 써야 합니다. 또는 LLRS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항전 중에 항해가 곤란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선상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히브투, 스커딩, 라이트가 있습니다. 히브트란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게 하여 조타가 가능한 최소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풍랑을 선수로부터 좌우현 25에서 35도 방향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선체의 동요를 줄이고 풍랑에 대하여 자세를 취하기도 쉽고 풍하측으로 표류가 적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파랑에 의한 선수부의 충격작용과 해수의 갑판상 침입이 심하며 선속을 너무 감속하면 보침이 어렵고 정행으로 파랑을 받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스커딩이란 풍랑을 선 및 쿼터에서 받으면서 파랑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선체가 받는 충격 작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상당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태풍권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선 및 추파에 의하여 해수가 선 및 갑판을 덮칠 수 있으며 보침성이 저하되어 브로칭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는 황천 속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풍랑에 향하게 하여 선체를 풍하측으로 표류하는 방법을 라이트라고 합니다. 대형선에서는 기관이나 조타기 고장으로 운전 부자유가 되는 경우 외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의 충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조타에 필요한 보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체의 표류가 커서 풍하측에 여유 수력이 필요하고 횡파를 받으면 대각도 경사가 일어나므로 복원성이 큰 소형선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선하는 상선에서는 히브트나 스커딩을 이용함이 바람직합니다.